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2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설을 전에 시중에 14조 1천억 원의 자금이 풀립니다.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요 품목은 통계청이 매일 물가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소비 심리 악화로 내수 성장세는 둔화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대출이 약 6,400억 위안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총 통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어나 통화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1장 1부 시작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는 이 같은 결과물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우리 증시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기준 닷새 만에 아주 강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이틀 전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선물을 1조 가까이나 강력히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 지금 매수 후의 규모가 약 한 6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이틀 전 나왔던 매물을 총 합쳐도 남는 물량입니다. 개인들은 이 같은 반등을 활용해 현금화하기 여념이 없는데요. 과연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먼저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오늘 국내 시장은 기지개를 조금 펴는 모습입니다. 사랑에만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사랑의 장난이 필요한가 봅니다. 현재 연초부터 지수를 끌어다 내렸다 정신없이 투자자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7% 상승한 18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죠. 이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도 184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프로그램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860선을 바짝 다가서면서 18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6천억 원 가까이 들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넓히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은 4,88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51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지금 1,02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13% 상승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뉴욕 증시 호주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함께 오늘 동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폭을 늘리면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9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달리고 있네요. 개인은 69억 원, 기관은 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8원 20전 하락한 1,15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5원 10전 내린 1,158원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또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155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대부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은행과 운송장비,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관과 프로그램이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올라섰는데요. 현재 10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차도 2.48% 상승하면서 현재 2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루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네요. 현재 28만 5,500원이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도 2.51% 상승하면서 현재 3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79% 상승했네요. 3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KB금융도 2.1% 상승했습니다. 현재 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3% 이상 급등하면서 7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역시 4.58% 상승하면서 6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다음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3.91% 급등했습니다. 13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반면에 전날 상한가 가까이 급등한 부담감 때문인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19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68% 상승했습니다. 2만 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는 3.87% 상승하면서 7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S가 하루 만에 급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6.38% 상승하면서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1.68% 상승했습니다. 8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6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일에 중국 증시가요, 12월 신규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어제만큼이나 오르면서 상해종합지수가 어느덧 2,200선 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중국장도 우리도 모습 다 좋습니다. 국내 증시 분석 들어볼까요?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독부 정상회담 좀 시드울해서 글로벌 증시는 조용했는데 우린 프로그램 덕분인지 강하게 올라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의 내용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 어떤 호전되는 경제 지표가 계속 이제 나타나면서 악재와 호재가 계속 부딪히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제 박스권 행보를 계속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한 1,800 초반에서 1,800 중반까지 그 박스권 내에서 좀 이해가 가능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도 별거 없었지만 그 전일의 지표를 보면은 같은 이렇게 그 고용 지표인데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3년 만에 거의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유로존은 13년 만에 제일 높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고용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로 고용이 이제 계속해서 부진할 것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전날 회의에서도 역시 성장에 대한 고민으로 고용 문제 때문에 이런 고민으로 협의를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독일 자국 같은 경우는 실업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좀 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모습이 1월 말 이제 정상회담에서 또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 섞인 어떤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용이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2010년보다는 2011년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약 한 일자리가 13만 7천 개 정도였던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월간 한 30만 개 이상이었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 시장 정상적인 기대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경기 호조를 보였지만 이제 유럽의 영향으로 1분기에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밤에는 또 메르켈 총리가 이제 프랑스 정상이 아니라 IMF 총재를 만난다고 하고 또 그리스가 오늘 밤에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도 또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까 좀 불안한데요.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안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룸이 없다는 이제 의견이 많이 생기면서 과연 독일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된 어떤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한적인 어떤 그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호조와 그리고 이제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가 이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을 이제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복사약이나 뭐 카피약을 만드는 업체들보다는 좀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개발 능력을 가진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 환율 상승 감안해서 자동차나 혹은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주로 한정하자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856선, 코스닥은 526까지 올라가네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은요, 1800선 박스권 하단부가 지지가 되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자는 전략이신 것 같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미국 경제지표는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유럽 문제는 상단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은 좀처럼 잡기가 어려울 듯해서 중소형주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요, 유로존 불안감에 어닝의 기대감이 충돌하고 있는 1월장인데 역시 시장은 박스권으로 보셨고 종목별 차별화 신경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은 상승이 예상되지만 옵션 만기 앞두고 등락은 거듭될 것 같다. 변동성 장세 얘기를 해주셨고요.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은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역시 변동성이 오늘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저점 매수로만 한정하자. 어제는 1780, 1800 사이에서만 매수라고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역시 관심 업종 확인해 봅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은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들고 있자 홀딩 얘기를 하셨는데요. IT 대형주와 건설, 화학업종 좋게 보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중소형주를 더 좋게 보시는 분이지만 바이오 제약 그리고 유통, IT, 운수장비, 철강 오늘은 또 중국 모멘텀에 철강까지 움직여주는 날이기도 하죠. 신승윤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 또 최근에 게임까지 언급하고 계시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역시 변동성 장세를 보셨는데 IT의 건설, 태양광, 바이오, 모바일 콘텐츠 역시 중국 관련주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저점 매수로 한정하자 하시는 분인데 관심 업종까지도 IT 위주의 업종 대표주라고 더욱더 압축을 주문해 주셨네요. 네, 미국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는데 유럽 문제는 계속 꼬여만 갑니다. 독프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날 최종대 차장님은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반등도 눈에 띄지만 코스닥의 상대적인 꾸준한 선전도 눈여겨 보여지는 날인데 주간 전략 변화부터 보고 얘기 드릴게요. 네, 새해 들어서 우리 최종대 차장님의 주간 전략 변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월 효과. 지난주 수목금에 계속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형주 현금화, 중소형주 테마주 관심을 3일 연속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테마에 넘어서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까지도 기대를 하셨던 분이고 1월 효과도 자신감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던 지난주였습니다. 1월 9일 그러니까 어제 첫 거래일 이번 주 들어서는요. 포스트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라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은 또 유럽 문제 발목 잡힐 수 있어서 미국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모멘텀은 못 된다. 역시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결국 최종대 차장님은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들어서 다 중소형주가 답이다라고 쭉 외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이제 이따 말씀드릴 전략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일단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1월달 내내 매매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1월 첫 주에는 사실 소폭이나마 오르긴 했는데 이 첫 주가 1월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1년 전체 주가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주가 말씀드린 때처럼 2012년 한 주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성적표를 보면 아쉬움은 남았지만 나쁘진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9% 상승했고요. 미국 S&P 500은 1.6% 상승하면서 첫 단추는 일단 잘 끼워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 호전이 장중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이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략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럴 효과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고요. 또 주가 상승을 이용하여 대형주들 현금화하였고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이용하여 매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즉 1월 및 첫 주의 기대보다는 저도 그렇고 시장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인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영향력이 다소 둔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다른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이끌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주가 상승의 상단을 짓누르고 있고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대한 의심 눈초리와 삼성전자를 대신할 선도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부재는 한동안 주식시장이 미국 속에서 좀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지수 상단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수 하단이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서도 금일 종합주가지수의 급등을 또 때마침 했지만서도 종합주가지수는 185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방향성을 못 참고 옵션 만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방향성이 좀 나오겠습니까? 차트 보면은 곧 어디론가 위든 아래로든 방향을 보일 것 같은 차트인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까지는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한동안은 그 현물 장세가 선물 장세, 휘두르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은 종합주가 지수 삼각 수렴 형태에서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럽과 중국의 부진을 그나마 미국 경제가 완충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주부터 유럽에 관련된 리스크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1950포인트 전후로 수렴 후에 상승 또는 하락의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옵션 만기 이유가 아닌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이지 강한 어떤 재료나 지표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이 호재와 악재로 기대와 위험으로 방향성을 못 잡는다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의해서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도 프로그램 매매가 큰 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유럽 하락과 미국 증시 상승보다는 훨씬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방향성 및 업종을 골라서 매매하기보다는 당일 테마 및 종목에 치중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금일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으나 실적 발표 이틀 전부터 급락을 보였고요. 나흘 연속 8% 정도 빠진 것은 투자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매도 허용 이후에 5일, 그러니까 1월 5일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공매도 규모가 약 5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반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만으로 주가 상승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외국인의 단기 매매와 공매도 세력의 매도 압력이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약 50.17% 정도고요. 과거 경험에 있어서 50% 아래에서 추세적으로 매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본격화된 것이 10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해보고 추세를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삼성전자의 업종의 종목으로서 즉 삼성전자 이후의 업종의 종목은 현재로서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서도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 매매만을 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관을 보더라도 업종 개선에 의한 현춤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IT 업종 중에서 그나마 단기적인 관심은 금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가전 박람회 최대 화두인 55인치 OLED TV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상용성에 대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관련 업체에 대한 그 단기 모멘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로는 제일모직, SFA, 덕산 하이말텔 등등도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로는 아바코, LIG, ADP, 나노 신조제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종목 중에서 바이오 및 제약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효과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단연 바이오 및 제약 업종이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중소형주 랠리 현상에 개별 제약주에 대한 다양한 호재가 겹쳤고 이러한 호재가 단체적으로 강세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정부의 신약 허가와 임상 종료 기대감 등등이 호재에 대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되겠는데요. 또 지난 6일 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서 혁신형 제약 기업들의 관심은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자체가 연초부터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녹십자,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동아제약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2011년 4분기 실적은 상품 매출 비중 대비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러지만서도 금년도 2012년부터는 바카스 의약 외품 전환에 따라서 약국의 판매 개시가 되고 2012년 각종 선거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미국 허가 기대 또한 추천 사유 중에 하나로 뽑겠습니다. 목표가는 현재보다 20% 상향한 12만 원 선으로 정하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근 애널리스트도 그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신약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제약업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동아제약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에 뭐 실적 감안해서 리포트가 좀 안 좋았지만 괜찮다는 의견이시잖아요. 12만 원까지 지금 9만 6천 원 정도인데 기간을 조금 길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체가 4월달 정도에 한 5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스 관련해서 아몰레드 관련주, 삼성 쪽, LG 쪽 종목 저희가 잘 들었고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까지 종목까지 언제나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급반등, 시장의 급반등은 프로그램 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물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동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으로 갑니다. 변지환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또 1조 가까이 선물 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프로그램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을 매수했죠. 그러면서 3일부터 매도했던 콜옵션 환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시장 베이시스가 개선을 보이면서 이틀 동안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었던 국가기관의 차익 순매수를 불러일으키며 원웨이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옵션 만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만기에 대규모 PR 매도가 과연 배당 물량 출회로 지수 급락이 나올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거들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며칠 동안 하락 국면에서 시장 베이시스 0.5포인트 이하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처럼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결국 오늘 1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이로운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시스 개선과 함께 국가기관의 4,400억 이상 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 또한 이틀간의 그 하락을 주도했던 그 국가기관의 차익 매도 물량, 차익 거래 순매도로 매도 여력이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에서의 오늘 순매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고요. 베이시스 추이를 볼 때 추가적인 순매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로 변동성 지표를 보면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수가 어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고평가되었던 옵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고 다시 저점권인 24포인트대로 내려오면서 지난 12월 23일의 저점인 24.25를 테스트하러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선물시장 급반등 이후에 240도 깨져서 종가상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위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밑을 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위인 것 같고 요새 해외 동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해외 동향 쪽도 유럽 쪽은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악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악재의 시장이 내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들이 호재를 보이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또 중국도 바닥을 찍고 통화 정책 완화라든지 순절 기대감에 어제 오늘 반등을 세게 보인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의 정황상 좀 만기까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백어데이션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기 이틀 전이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물량 출회로 만기날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 앞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를 달고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옵션 만기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전략 먼저 한번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만 조금 연결을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한번 불러보고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최병권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리 안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엄청나게 사는 날인데 개인들은 네. 지수가 딱 올라오니까 한 5천 원 넘게 정리하네요. 일단은 요번에 선물 매수하는 것도 저번에 주가가 한번 급등할 때 선물 대량 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증시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쪽 시각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긴 하되 현물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거래소가 반전 포인트를 또 잡았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반전을 잡은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시장이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탔다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 지금 관심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반면에 그 정치권 관련 테마들이 어제 상당히 급락을 하고 오늘 추가 하락은 없이 반등 포인트를 잡습니다만은 반등의 강도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치권 관련 테마는 더더욱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바닥권 탈출하는 종목 정도만 관심 갖자 이런 얘기신데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한 시장 대비 평균 2배가량 뛰는 모습인데 특별히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주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보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동양증권이 오늘 주가의 상승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째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동양종금증권에서 동양증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리테일 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선물 옵션 쪽에 또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닥 탈출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의 향후 진행 모습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차가 있는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신차 출시하고 더불어서 인도 시장이 열릴 경우에 상당히 성장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늘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덕을 보는 케이스가 많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에 3일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동양증권처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닥 탈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소개를 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결국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적용을 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임플란트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노인 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돌파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은 강세주 흐름을 좀 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같이 겹쳐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상승들은 좀 실질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원래 꾸준히 좀 말씀하셨으니까 관심 갖는 종목이시는 것 같고, 앞서 특히나 바닥 탈출형인 동양증권 쌍용차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역시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요. 조정을 거칠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무작정 조정을 준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모습이 하루 이틀 내에 나와야 됩니다. 즉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흐름에서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개파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갭상승을 한 다음에 밀려나는 형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반전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을 추가로 이끌어내는 법이기 때문에 조정의 모습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서 흐름을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참고하실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다우기술 같은 종목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메디포스트. 어제 점상 가더니 오늘 곧바로 밀리는 것 같아요. 포함해서 콜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상승이 바로 꺾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아직 단정 짓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도 진행을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특징적인 하락이 한라건설입니다. 최근에 그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기업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가 많은데요. 이 한라건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지금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주가가 오늘 하락폭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신약 개발의 그 흐름이 신약 개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 깊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4만 원을 안 깨면은 주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4만 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만약에 4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종목의 흐름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조정 시 매수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접근 관점도 이런 개념이겠죠. 조정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얼마나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결정나는데 지금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매수는 조금 성급하게 하시는 것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일양약품 오늘 종가가 4만 원 미친지 또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수급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마감까지는요.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1854.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볼게요.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윤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3일에 재타항인 것 같아요. 개인 팔고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전일 낙폭 만회하는 지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약 후강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급상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맥더덕 장세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지금 옵션 만기 자체를 이 거래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크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파생 시장의 동향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1%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 자체가 오늘은 좀 정반대되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금융 당국에서 안철수 연구소, 비트 컴퓨터 등 이런 정책 테마주에 대한 정밀 감시에 들어감에 따라서 테마주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이런 어제 가지 못한 대형주 자체가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 한번 지켜보시더라도 아무래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좀 주의 한번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코스피 지수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기댄 이런 중소형주, IT주 강세 현상 자체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을 곁들여서 이따 전략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끝내신 바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따 전략 코너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밤에 독일, 프랑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네. 아무것도 없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입찰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일단 일정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입찰 자체가 할증 발행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 관심 자체를 모였는데요. 이런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 정상회담 자체가 오는 1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베를린 방문을 하면서 어떤 지금 정책적인 코멘트 자체를 쏟아낼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2일 드디어 22에서 정책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금리 동결 자체가 상당히 우세한 가운데 아무래도 깜짝 금리 인하 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최근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좀 잠잠하긴 하지만 언제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지 모르는 그런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쪽 한번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런 패드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가 11일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코멘트 자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의 힘을 받은 어찌 보면 그런 경제 지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측면 자체가 계속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한 코멘트 여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일 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소매 판매액 지수 그리고 재정 수지 원유 재고량 발표와 더불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 부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12일 마찬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춘절 앞두고 또 물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부분 특히나 중국 지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장 어제 끝나고 나서 막판에 중국의 12월 신규 대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일 중국장이 오르고 우리가 뒤늦게 모멘텀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일단 미국 쪽은 뭐 어닝까지 시작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습인데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얘기가 이번 주 들어 계속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점점 좀 갈수록 우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망이. 네, 일단 옵션 만기에 관한 우려 자체는 상당히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2001년 이후에 현재까지 2005년도를 제외하고 1월 달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우위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고 이번 주 중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우려감 자체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둔화된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이니만큼 이 부분의 변동성 자체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2일 날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2011년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히 지난 2분기 이후 3분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외인들이 팔자세로 일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인지 여부 자체도 한번 주의 한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 이후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후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앞서 시장 전망도 있었는데 아까 중소형주 얘기를 좀 하다 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공매도 얘기도 있고 오늘도 반등하는 것 같더니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차트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네. LG그룹주가 좀 오르는 것 같으니까 IT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기도 한데 네. 예, 어떤 중소형주를 좋게 보시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제가 중소형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1월 효과에 기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달, 2월달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 측면이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된과 동시에 지금 대형주 자체는 좀 주춤을 하고 중소형주가 상당히 또 강한 모습, 그 빈자리를 메워가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이제 시장 방향을 이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전일 낙폭 이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해서 기분 좋은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121선의 저항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저점 1760선을 유지한 채 고점을 꾸준히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패턴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자체는 지금 기분 좋은 반등을 하였지만 저점 자체가 1810선, 그러니까 지난 저점을 기록하였던 1800선에서 저점 자체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 즉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판단하고요. 아직 이러한 지금 조정 자체는 꾸준히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그 중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 전략적으로 선별적 매매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한 가지 더 근거로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바로 음봉 발생 패턴입니다. 즉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꾸준히 힘을 받고 시장 자체가 좋으면 음봉이 발생하는 비율보다 양봉이 발생하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네. 지난 수요일 이후 금일 자체는 전략 후경 양상으로 강한 양봉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음봉 자체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심 자체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것, 즉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도해버리는 그런 패턴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주보다는 선별적인 중소형주 매매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삼성전자, 특히 아까 LG전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LG전자와 관련된 이런 IT 부품주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실 때 단 이런 테마주,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시장 급등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없는데 제약주를 두 분이서 오늘 좀 좋게 보시나 얘기를 들었는데 지양 좀 사지 말자는 얘기를 하셔서 네. 어떤 제약주를 지양해야 됩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행약품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 자체를 보이고 오늘 자체는 조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제약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제약주에 바로 신약 모멘텀 자체가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테마 형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계속해서 물타기 하는, 그러니까 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하는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박철윤 대리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중소형주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관심 종목 중소형주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바로 매매한 것 중에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종목 하나 들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이런 장비 업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IT 부품,
제조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현대차를 더불어서 200여 개 이상의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업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 신규 상장한 어찌 보면 새내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어느 신규 상장주가 그렇듯이 처음에 작년 IPO 이후에 초반 시세를 주다가 바로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해서 계속해서 지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드디어 지금 하락 반전하는 것이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하였는데요. 보시면 지금 완만하게 이중 바닥 자체를 형성을 하면서 전일 드디어 이중 저점의 전환선 자체를 상당 부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한번 가져와 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바로 이렇게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중소형 주인이만큼 한 달 이내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는 지금 상장일, 그러니까 상장일 고점을 기록했던 8,800원 선 부분, 그리고 대략 한 지금 10% 선을 유지하고 있는 8,800원 선 부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지금 바로 저점인 7,600원 선으로 좀 아주 짧게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시장이 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8,000원 밑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었을 때 한번 매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총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30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손절가 부분만 7,600원 정도 작게 기억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AS 받기 위해서요. 오늘 신규로는 로보스타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포트에 대한생명, 원익IPS, 현대홈쇼핑이 있었습니다. 누적 순위를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3.2% 수익 나고 있는 대한생명을 목표가를 조금 낮추시겠다 하셨는데 7,600원까지는 한 번 간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 자체를 기존에 7,800원, 7,900원 선에서 7,600원 정도로 좀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자체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가 이번 달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번 달 중순 이전에 한번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목표가 자체는 지금 대부분 거의 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시에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익IPS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드디어 눌림 매입 말씀드렸던 9,7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매입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눌림 자체를 계속해서 지속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도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짧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홈쇼핑인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그 매입가는 127,000원, 즉 21선에서 지금 공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선에서 그 완전히 급락이라든지 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절가를 지키는 이상은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로보스타가 들어간 포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대한생명, 현대홈쇼핑, 원익IPS에 로보스타가 10%로 끼어듭니다. 현금 비중은 20%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네요. 자, 로보스타 가격이 중요하겠죠.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리면 8,000원 정도의 눌림 매입을 얘기하셨고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대한생명 목표 가격이 7,600원을 하향 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와 함께 마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덕입니다. 1850 위쪽에선 끝날 것 같네요. 저는 잠시 후 중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